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오늘은 커피 로스팅에 있어서 핵심 역량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편에 대해서 기본기 다진기에 대해서 제가 배출 시간하고 그런 거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오늘은 이제 슬슬 로스팅 수업도 이제 더 이상 컨텐츠도 많이 없고, 이제 좀 어떤 좀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터치를 해야 될 게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다룰 영상은 로스터의 핵심 역량, 고급 수준의 로스팅을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본인의 로스팅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 근데 그 부분들이 어디서 문제 있는지를 잘 파악이 못했을 경우에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로스터를 만나봤는데, 정말 로스팅을 잘하거나 아니면 커피 맛을 잘 내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수분에 대한 이해가 특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커피 로스팅의 어떤 조건들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커피 생도가 가지고 있는 밀도, 그리고 온도, 그리고 뭐 풍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분이에요. 수분에 대한 이해와 이 조절 능력이 있어야지만 어떤 자기가 원하는 커피에 원하는 좋은 수준의 커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분을 어떻게 조절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로스팅을 수분에 설명하기 위해서 로스팅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각이라는 게 있고요, 조형이라는 게 있어요. 조각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조각을 하는 거죠. 가령 미켈란젤로인가요? 그 피에타를 만든 미켈란젤로, 그죠? 어떤 돌덩이를 봤는데 그 석회암 덩어리를 봤는데 안에서 꺼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뭐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다 걷어냈더니 안에 있는 본질, 예수상과 마리아상과 예수상이 보였다. 그래서 조각이라는 것들은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자기 원하는 어떤 형태가 있으면, 자기 원하는 작품이 있으면 그거를 걷어내고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것, 이걸 로스팅의 어떤 로스터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이거를 조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조각으로 로스팅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갖냐면, 예를 들어서 원두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 중에 60%가 생두다, 그리고 30%가 로스팅 기술이다, 나머지 10%가 뭐 추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두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두만 만나면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런 시각으로 커피를 접근하다 보면, 로스팅을 접근하다 보면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로스팅이라는 작업 자체를 이것만 걷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 없애기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스팅이라는 건 어떤 예술 작업이나 창작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계적으로 로스팅을 그래프를 본다든지 어떤 숫자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것만 걷어내면 된다. 안에 있는 본질의 것만, 생두가 가지고 있는 성질만 잘 표현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접근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로스팅을 접근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많이 본다든지 숫자를 의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조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형태의 뭘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찰흙으로 뭐 조소를 한다든지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 이러한 것들은 조형이라고 생각하는 로스터의 관점들은 로스팅의 어떤 숫자적인 것보다는 어떤 여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는 것들,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1 플러스 1을 2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떠한 시너지 있는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는 작업을 갖는 게 이러한 관점이에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로스팅을 바라보냐에 따라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요. 대화를 해보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빠져 있다 보면 또 너무 신비주의라든지
그 장인정신 여기에 빠져보면 너무 독선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너무 숫자가 가리키는 것들만 보다 보면 생각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관찰이 빠지다 보면 아, 내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따라하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과 조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이 로스팅이라는 행위 자체를 새로운 물질과 화학작용을 위해서 새로운 맛을 생성해낸다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좀 더 로스팅에 대해서 또 주의 깊게, 아니면 좀 더 액션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좀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수분의 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어떤 식의 본인의 스타일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잘 깎아내면 되는 거, 깎아내기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죠? 생두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충분히 그것만 이용하고 싶고 정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관점일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관점.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 조형의 관점이 강한 거고. 자, 얘기가 길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수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수분.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수분, 물이죠, 물. 자, 물입니다. 이 수분을, 물을 어떻게, 생두에 포함되고 있는 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그 단순한 숫자적인 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몇 프로, 11%, 12%, 뭐 13%의 커피가 수확돼 가지고 말리는 과정에서 몇 프로까지 떨어뜨려서 몇 프로 이상 되면 곰팡이가 피고 더 낮게 되면 이게 출하가 안 되고, 그런 개념의 숫자가 아니라 생두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활성화된 수분, 로스팅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적인 수분이 아니라 물에 관련된 수분.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을, 수분이라는 거를 조각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제거할 대상이에요. 물론 로스팅이라는 행위는 조각에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이라는 생두를 투입하면 80이라는 수확물을 얻어요. 그렇다 보면 20%가 날아가는 거야. 물과 가스와 어떤 유기화합물이겠죠. 유기물이겠죠. 그 생두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이러한 동그란 형태의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날려내버린 거죠. 이 부분에 물이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자, 조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물을 그냥 드라잉 페이지, 물을 어느 구간 내에 걸쳐서 없애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조각의 관점에서만 물을 본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로스팅이 늘지가 않아.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떤 맛을 창조해내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말이 길어졌죠. 예. 그래서 수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열변을 제가 토했습니다. 자, 조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조형의 관점에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해가지고 저는 로스팅이 뭘 제거하거나 80%까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제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100%짜리가 80%의 다른 형태의 물질로 변환되었다. 변환되는 과정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게 20% 정도 됐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영양 키우기, 수분 조절을 잘해야 고급 수준의 로스팅이 가능하다. 자, 첫 번째, 수분의 역할 첫 번째가 뭔가요? 제일 큰 역할, 생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생두 보호. 마치 수분이 가득 차 있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불을 아무리 쐬도 표면이, 안에는 손상이 안 가고 곁에만 있겠죠. 그런 원리예요.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생두가 불로부터, 열기로부터 생두 표면과 생두 내부를 보호합니다. 예, 생두 보호의 1차적인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 열 전달 측면. 보통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생두에 의한
속에 들어가 있는 활성 그 수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열기가 들어오면 이거를 튕겨내는 방탄복 역할도 하고, 두 번째 요거를 부글부글 보일링 끓죠. 보일링 끓은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센터 끝까지 열을 전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책 같은 데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커피를 태우거나 아니면 그 좀 찌는 커피 열을 전달시키는 거에서는 활용이 가능한데, 실제로 맛 측면에서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수분들이, 이건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제가 이제 오랜 동안 로스팅 하다가 그냥 느낀 것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맛에 영향을 줍니다. 맛에, 커피가. 예, 수분이.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커피를 볶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분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걸 염두해 주고 로스팅을 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보고 로스팅 하는 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렇죠? 네. 분명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명할게요. 자, 로스팅의 정 구간에 걸쳐 가지고 수분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간에 드라잉 페이지 해가지고 그 수분 날리기 구간 이렇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1차 그러니까 바텀 아웃이 되고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에는 그 물이 끓으면서 그 수분이 배출이 되죠. 조금씩 계속 꺼내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그래프를 보면 수분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구간에 걸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1차를 기준으로 해서 수분은 급격하게 빠져나가죠. 예. 이때 뭐 수분과 가스와 CO2, 이산화탄소, 뭐 가스 이런 것들이 이때 1차를 지나면서 급격히 많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1차가 끝난 다음에 측정을 해보면 거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수분에 의해서 맛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구간이냐면, 이거는 필요가 없죠. 이 구간은. 네. 1차가 지난 30초 정도 지나서, 예를 들어 가령 한 2분이라고 할게요. 2분부터 내가 이게 12분 30초에 배출을 하는데 11분에 1차 너무 늦게 왔나? 자, 9분 30초를 합시다. 예, 9분 30초에 1차가 왔어요. 9분 30초에 1차가 왔는데 이 구간 동안에 어떻게 얘를 관리를 하냐, 여기에 생각을 하면서 로스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꺼내서 봐야 되죠. 꺼내서 봐야 됩니다. 예, 꺼내서 봐가지고 요 놈이 잘 보존될 수 있게끔, 잘 맛이 형성될 수 있게끔. 그래서 수분이 뭐 카라멜라이제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수분이 많은 콩들이, 수분이 활성화가 잘 된 콩들이, 수분을 잘 머금고 있는 콩들이, 로스팅 과정에서 수분과 그 조절이 잘 되어 있는 콩들이 맛있다, 결과물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냐?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자, 수분을 배출시키는 요소는 몇 가지가 있겠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거예요. 예, 열이 있겠죠. 열기가 세면 아무래도 수분이 배출되겠죠. 그렇죠. 열량이라 합시다. 열량, 에너지, 열량. 목이 좀 아프네요.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 있겠죠. 시간이 오래되면 뭐 이게 수분이 빨리 나가겠죠. 오랜 시간 끌어버리면. 그렇죠. 이런 평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은 핵심 영양 키우기잖아요. 핵심 영양. 여러분 핵심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수업을 찍을 날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빨리빨리 중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핵심 영양. 그러면 요 놈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수차례 여러 강의 자료 중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배기 관리죠, 배기 관리. 배기 관리는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효과적인 거 가장 첫 번째. 예, 드럼 스피드입니다. 드럼 스피드. 드럼 스피드가 좋으면 배기가 빨리 되겠죠. 그죠? 그럼 드럼 스피드를 조절을 해가지고 요놈이 수분을 잘 가지고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댐퍼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드럼 스피드를 몇으로 해야 됩니까? 댐퍼를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제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감각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골프 레슨을 받다가 요즘에 탈골 스윙이라는 그분의 영상을 많이 보는데, 왜냐면 그분은 정말 진실되게 그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감 없이 진실되게 얘기해 주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다운블로 때 내릴 때 손목을 언제 푸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수레바퀴에 한 바퀴 더 깎았더니 수레바퀴가 안 돌고 조금 덜 깎았더니 빡빡하다. 근데 그 미세한 차이를 아들한테도 못 가르쳐 줘가지고 아직까지 그 수레를 깎고 있는 중국의 어떤 장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스팅이라는 것도 그래요. 드럼 스피드라는 걸, 드럼 스피드 얼마에 놔둡니까? 몇 도에 뺍니까? 이거보다는 해봐야 돼요. 해봐가지고 자기가 그 능력치를 키워야 되고 감각을 익혀야 돼요. 그거밖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좀 무책임한 말 같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 번 해봐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드럼 스피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드럼 스피드를 어떻게 언제까지 조절할 것인가? 자, 팁을 드리자면, 내가 좀 달달하고 촉촉하고 좀 꽉 찬 커피를 원해. 그러면 드럼 스피드를 약간 줄여보세요. 이것도 근데 할 얘기가 많은 게, 이게 로스팅 타입에 따라서 어떤 기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도 복사율이 많은 기계, 아니면 그 프로바처럼 열풍 비중이 많은 기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를 일일이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는 의미가 없고, 이 구간대 있죠. 이 구간에 1차 터닝이 지난, TP가 지난 다음에 2분부터 9분 30초 이 구간에 지속적인 열이 공급된다는 가정하에, 완만한 수준의 ROR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그게 1차적인 그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드럼 스피드를 조절해보고 댐퍼를 조절해요. 이 행위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수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드럼 스피드가 왜 맛에 영향을 미칠까요?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수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나가는 부유물이라든지 속에 들어가 있는 유기물이라든지 수분이 빠져버려서 말라버린다든지 수분이 없어서 타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드럼 스피드랑 댐퍼 이걸 조절해서 이거를 조절한다. 이걸 조절하는 거는 수분에 관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핵심 역량을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하도록 하고요. 또 로스팅 타입에 따라 가지고 드럼 원래 세팅된 그러니까 드럼 용량에 따라 가지고 그 배기 능력도 달라지고, 아무래도 큰 애들이 한 번 도는 거랑 조그만 애들이 한 번 도는 거랑은 또 콩이 받아들이는 그런 대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마다 달라요, 특성이. 그러니까 기계가 RPM이 조절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드럼 스피드를 조절해 보는 것도 괜찮고 댐퍼를 조절해 보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러한 행위들이 뭐 어떤 걸 의미하냐? 자, 수분에 의해서 수분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놈을 잘 볶을 것인가, 수분과 같이 놀 것인가, 드럼 안에서 수분과 같이 어떻게 조화롭게 같이 지낼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로스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자, 뭐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좀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좀 저도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결론 짓자면 수분을 잘 이용을 하자.
없애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열을 전달시키고 맛을 형성시킬까? 여기까지 생각을 미쳐서 드럼 스피드와 댐퍼와 화력을 조절하자.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